예, 앞서 전해드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요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피의사실 공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이제는 인권이 먼저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오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해서 경찰 브리핑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어서 상당히 자세하게 경찰이 브리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경찰이 발표한 건요, 용의자로 이모 씨를 지목한 이유였습니다. 이 현장 증거물 3개에서 동일한 DNA가 나왔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용의자의 얼굴, 주요 조건, 이런 정작 궁금한 사안들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 항의 굉장히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경기 남부청장까지 기자들 앞에 나서서 말을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 용의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조차도 매체들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밝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 때문입니다. 법에는요, 이 직무상 취득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알리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추측 보도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이 범죄 내용을 브리핑했다는 이유로 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훈련까지 만들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도 했었죠. 자, 경찰로서는 자칫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도 지금 검찰이 피의사실을 과도하게 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면요, 만약 지금 나오는 정경심 교수 관련 보도들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내용이라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이 정 교수의 주장대로 다 검찰에서 흘러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검찰이 최근 무건 수사라고 할 만큼 입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은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얼마 전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당당하게 피의사실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예외 조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인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오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이런 등등 기소 전이라 하더라도 이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인권과 알 권리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겠습니다만 아직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